근본에 기후환경에너지국 전체 이제 조직이 개편되고 또 그 역할이 크심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탄소 중립을 위한 이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어떤 책임감 있는 역할과 이제 위상이 필요한데요. 저는 무엇보다 많은 부서를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한 개의 국이 아니라 이 경기 도정, 어쩌면은 31개 기초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음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전에 유호준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탄소 중립과 관련된 도민 추진단이 있습니다. 그 도민 추진단이 시민사회의 어떤 역할을 잘할 수 있고 또 31개의 기초단체와의 협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전체 탄소 배출량의 한 17.5%를 차지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보면은 가정과 산업, 상업 부분이 가장 많은 3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송에서도 한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고 또 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정책은 31개의 시군과도 함께 협력을 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시민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녹색 일자리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마 해외 다른 지자체 또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서울에서도 녹색 일자리에 관련된 관심이 높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신재생 에너지 관리, 또 수요 관리, 또 절약 교육 컨설팅, 재활용 등 여러 가지 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께 녹색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물론 경기도도 그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미래 기술 학교, 또 경기 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그린 뉴딜 인력 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그 시민들을 위해서 녹색 일자리를 만드는 교육 과정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이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한 좀 관심을 갖고 이를 바로 옆에 있는 서울시 그리고 해외의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하면서 경기도가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컨트롤 타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건축과 교통, 도시 분야에 관련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현재 경기도 그 제로 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그 인증을 받는 의무 대상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공공 건축물은 20년도부터 그리고 공공 주택단지는 이제 올해부터. 하지만 민간에서 만들어진 주택단지는 24년 그리고 건축물은 25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향후에 시간이 지남에 인해서 어떤 의무 대상이 되겠지만 경기도 차원에서의 이 인증 등급을 어떻게 상향해서 새로운 신축 건물들이 더 탄소 배출이라든지 에너지 효율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필요할 것 같고 새로운 건물뿐만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건물 이 건물들이 어떻게 그린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기금 활용 방안 그리고 좀 전에 말했던 시민들의 그린 일자리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운영 주체가 필요한데요.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경기에너지환경연구원 진흥원에서도 할 수 있을 거고 또 별도의 에너지 공사가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GH 공사에서도 아마 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주관하는 그 기관이 필요한 이유는 이 준공 단계의 이제 설치도 중요하지만 준공 이후의 운영 단계도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주택 단지에서 실제로 재생에너지 관련된 시설을 설치해 놓고 운영을 하지 않거나 또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가지고 계획했던 양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면은 실제 그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준공 검사 때만 보여드리고 그 다음은 문을 닫아놓는다고까지 하더라고요. 이러한 관리 그리고 제대로 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좀 관리와 좀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교통 부분인데요. 저는 이번에 경기도에서 대중교통 요금, 버스 요금을 동결한 결정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대중교통, 버스 비용은 시민들의 생활비 안전, 교통비용 안전에도 필요하지만 탄소 중립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도시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탄소 중립을 가는 중요한 길이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현재 저희의 대중교통 요금 체계는 이용자가 원가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 탄소 중립, 경기도의 탄소 중립 정책이 이런 대중교통 체계를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발전해 나가고, 또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최근에 도시 관련해서 논의되고 있는 보행로, 자전거 도로, 그리고 PM, 그 개인 교통 수단까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이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과 그 대중교통 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전환을 좀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분야입니다. 간단한 예로 저희가 저희 도시환경위원회는 도시주택실을 함께 그 상임위에 포함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 사업 중에서도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거나 또 주택에 그 재생 에너지를 보급하는 정책들이 있는데, 도시주택실의 사업 중에서도 빈집 지원 사업이라든지 집수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운영되고 있지만, 뭐 간단한 예로 집수리를 지원하면서 집수리를 외관을 수리하면서 내부에 있는 에너지 효율을 같이 높인다면은 훨씬 더 그 효과가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부서 간의 협업, 또한 이 도시 분야에서도 최근 1기 신도시에 대한 재정비 사업이라든지 3기 신도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안에 용도의 입체 복합이라든지 또 일자리와 주거를 연결하는 15분 도시와 같은 매우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기후 에너지 국이 함께 참여해서 도시를 만들면 있어서 기존의 도시 관리에서의 효율성을 넘어서서 탄소 중립과 에너지 효율성으로 가는 그러한 부분을 많이 좀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탄소중립 도민추진단은 아까 유호준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고민해서 역할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녹색 일자리 관련해서는 뭐 학교습 코디네이터라든지 뭐 도시 녹지 관리원, 뭐 시민 정원사, 그린 유릴 인력 지원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더 좀 확대되고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컨트롤 타워 부분에서도 저희가 저희 과와 또 저희 진흥원에 설립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시군 또 그리고 저희 도청 내에 여러 부서들이랑 좀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거고요. 그 태양광 운영이랑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를 저희도 잘 알고 있고 향후에 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닥터 사업이라든지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그 컨설팅 진단 이런 것들이랑 연결시켜서 최대한 운영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분야에서도 뭐 그 마스라고 요즘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교통수단을 다 연결해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어제 경기도에서 그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해 나갈 거고 자전거나 이런 것까지 다 연결시키려고 지금 기획하고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니까 교통국이랑 그런 부분 잘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 분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 리모델링이 그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정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특별한 대책이나 지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융자 지원 정도를 하고 있는 수준인데 그것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주택실이랑 상의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1기 신도시나 3기 신도시 문제 관련해서 좀 뭐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